이제 국민의힘 당적을 벗었잖아요. 예. 그리고 개혁신당에 왔으니까 저희가 그야말로 중도적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양쪽 모두 상식과 어긋나는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우선 이 검찰의 수사 개시, 수사 재개시는요, 법률가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네. 하려면 진작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의 고위층이 관여된 사건이라 수사가 미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해서 진상규명을 하겠다라는 거는 한 번은 말이 돼요. 그러면 적어도 2022년 5월 9일 이후에 그 무렵쯤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거의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겠다는 것은 뭐 야당에 대한 어떤 탄압 내지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여야를 떠나서 중도 성향에 있는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래서 이 법 적용은 제일 중요한 거는 형평성이잖아요. 여든 야든 잘못한 게 있으면 벌 받아야 되고, 뭐 혐의점이 있으면 수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느 한쪽은 옛날 거 다 들춰서 시기와 상관없이 뭐 몇 년 후라도 언제든지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다른 쪽은 동영상이 드러나도 이거는 절대 수사 받아서는 안 되는 성향이고, 그러면 그건 법치국가가 아니죠. 자, 정치 평론 하시면서 뭐 정치 현장에서 보좌관 생활부터 여러 이제 경험들을 쌓고 계신데, 네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검찰이 수사하면 네. 총선에서 네. 국민의힘 쪽이 좀 더 유리해집니까? 아니죠. 이거는 이제 국민들을 아주 한 3, 40년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 미디어 환경 자체를 그때로 보는 겁니다. 신문 보고 그다음에 뭐 9시 뉴스 보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뉴미디어 시대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요, 정치인보다 많은 정보량을 가지고 있어요. 더 많이 판단하시고. 그러니까 국민을 두려워할지 모르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요,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조종하고 그렇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지금 하는 짓입니다. 저는 지금 검찰 수사, 뭐 이제 지난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때리면 뭔가 보수층 직결은 되겠죠. 근데 말씀한 대로 굿바이 중수청입니다. 중도, 수도권 청년들은요 다 알아요. 굿바이 중수청. 중수청. 그렇죠. 본인들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늘 얘기했던 중수청을 잡아야 된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쌓여가고요. 아까 뭐 강성희 의원 같은 고막경호, 대통령의 고막경호하는 이런 거 영상들, 그다음에 이런 검찰의 이런 정치검찰 같은 행태들, 이건 결국에는 수도권 민심, 중도층 민심, 그다음에 젊은 청년들의 민심이 다 따라가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은 총선에 이제 힘을 쏟으면서 뭔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막고 또 막았지만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제 이제 천공 문제가 갑자기 얘기가 나왔고요. 용산에 원래 대통령실 이전부터 호화 오피스텔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 천공이 사무실이 있었다. 이것이 일단 폭로가 됐고요. 또 김건희 여사가 네덜란드 방문 이후에 밖으로 외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누그러뜨리다가도 결국 이제 명품백 문제가 터져 나와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윤석 원내대표는 디올백 관련해서 발언 주의하라고 했는데, 하태경 의원이 수도권 선거 망치자는 거냐. 결국 김건희 이제 디올백은 드러내놓고 어떤 식으로든 밟고 지나가든 넘고 지나가든 죽이고 지나가든 다루어야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의 논란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정권 초기부터도 뭐 당무에도 개입한다라는 썰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굉장히 그 정권의 실세로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뭐 양평땅 논란이 가장 좀 핵심적인 거였죠.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가지고 뭐 결사옹위하는 행태로 민주당과 싸우겠다라고까지 나오면서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를 굉장히 비호를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디올백 관련된 이제 영상까지 나오고 육성과 그 얼굴 이미지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 영상이 조작됐다라는 말은 참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지금은 해결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덮어놓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이제 네덜란드 갔다 온 이후에는 이제 거의 수면 아래로 지금 사라진 상태인데 저는 지금 국민들의 머릿속, 뇌리 속에는 이미 양평 땅부터 왜 노선을 그렇게 바꿀 수가 있지? 여기서부터 의문이 일단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에 명품백을 저렇게 받았네? 그리고 과거의 후보 시절에도 김건희 여사의 육성은 이미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들과 물증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또 김건희 여사가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지금 권력을 사유하고 있구나. 이런 추론은 거의 지금 사실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적인 수사기관을 통해서 아직 밝혀지지만 않았다 뿐이지 국민들께서는 이미 다 저는 평가를 끝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리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리고 피하자고 해도 아니 국민들이 다 기억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전 회피가 불가능한 사안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자, 국민과 이제 대통령실 또는 국민의힘 내부의 지도부는 시각이 그렇게 이제 다르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이 대목을 좀 주목하는 것은 김용남 의원께 좀 여쭤보는 거는요. 지금까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금기어가 되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대통령실과 합의가 되었거나 최소한 공감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행보를 해왔는데, 자,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포에 출마한다는 일종의 이제 선언을 하고 난 뒤에 김경률 비대위원은 대통령 부부가 사과해야 된다는 발언을 하고, 어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디올백 문제는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본인의 이제 약간 견해를 바꾸는 것처럼, 그래서 대통령실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차별화를 시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통령실과 비대위 사이에서 뭔가 이제 갈등과 균열의 징조가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소문입니다만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철규 의원하고 뭐 서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말다툼을 했다라는 소문도 있거든요. 예. 그 말다툼이 일어난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한 3주 지금 지났잖아요. 겪어보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정치를 전혀 모르고 비대위원장으로 왔는데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야, 이러다가는 본인의 정치 생명이 시작도 못 해보고 그냥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감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경률 회계사 같으면, 그전 같으면 저런 발언하면 무조건 공천 잘리죠. 네. 제가 몇 달 전부터 이거 김건희 특검법 여당에서 먼저 수정 제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분위기 싸하거든요, 그런 얘기하면. 근데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을 한동훈 위원장이 마포에 가서 국민의힘 마치 공천이 확정된 것처럼 손들어주고 이 사람이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하고 싸울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버렸잖아요. 그 행위 자체는 대단히 부적절한데 그전 같으면 용산의 뜻에 100% 복종하는 여당 지도부라면 그게 가능했을까 싶어요. 그 김경률 회계사처럼 이 디올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사람이 그 거의 공천을 확정받는 것 같은 모양새가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약간 이게 틈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이게 정말로 정치적으로 홀러서기를 하려면 한동훈 위원장이 대가 세야 되는데 그 정도로 대가 센지는 잘 모르겠어요.